그 다음에 교재는 23페이지 밑에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지 시험 볼 게 총 4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무회계,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었던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지금 보실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를 뭐라 그러냐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1년 동안의 회계 정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만들면은 1년 농사 끝입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직접 안 만들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회사들이 어때요? 많아요. 근데 직접 하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직접 하냐 아니면 외부에다 맡기냐 뭐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에다 맡기는 게 스트레스는 좀 덜 받죠. 왜냐면 서류만 준비해 갖고 보내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주니까.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직접 하게 되면은 돈이 좀 덜 나가죠. 머리는 아프겠지만. 그래서 그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외부에다 맡긴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 내부에서 하는 게 무조건 싸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없어서 문제지 절대 없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주면 조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는 곳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조금 주고 조금 일하는 데도 있어요. 저 예전에 일했던 데도 아까 그 망했다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는 야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일하기 싫어갖고 야근한 적은 있었는데 야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일을 6분 했거든요. 8시간 있잖아요. 그럼 7시간 30분을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있어요. 할 게 없어서. 예. 근데 너무 심심해. 그러면 전 뭐 했냐면은요. 커피 사러 가요. 마트에. 심심해갖고. 마트 가서 주전부리 좀 먹고. 시식 코너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 당시에 엄청 많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시식하고 종이컵 한 박스랑 커피 한 박스 들고 다시 가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이 너무 많은데도 힘들고요. 일이 너무 없어도 힘들어요. 근데 일이 너무 없으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잡생각이 많아요.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에서 계속 일해도 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많아서. 항상 제가 이 얘기 종종 할 건데 적당히가 좋은데 도저히 그 적당히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 누가 8시간 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8시간 일하면서 내가 목표한 만큼 벌면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내가 목표한 것보다 대부분 월급은 어때요? 적어요. 왜냐면 세금 떼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뭐 200주인데 그럼 세금 떼고 나면은 170 후반에서 180 초반, 300주인데 그러면 250 후반 내지 260 정도.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이만큼 받았어요. 세금 떼기 전에 1,500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얼마인지 아세요? 500이 세금이에요. 지금은 더 뛸 거예요. 이거 꽤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한 6번 계산해봤는데 950에서 1,05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내면 한 1,000만 원 정도? 500 정도가 매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세율이 낮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한 1,500 받는다라고 치면 한 9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버시는 분 많이 내요. 조금 벌면은 적게 되고. 원래 세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법에 관련돼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세법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많이 벌어? 많이 내. 너 적게 벌어? 적게 내. 이게 세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언젠가부터 그 공정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이 내는 게 공정이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적게 버시는 분들 복지하게끔 원래 세법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라던가 기사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보면 왜 많이 벌었는데 많이 내야 돼? 이런 걸로 좀 현혹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뒤 다 잘라먹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많이 벌었는데 많이 내야 돼? 적게 벌면은 적게 내야 돼? 이거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세법에 위배되는 얘기예요. 세법은 원래 많이 벌면 많이 내게끔. 외국도 똑같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내요. 근데 그 나라에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좀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댓글 쓰는 거 보면은 볼만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에서 들은 거 갖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요건 2장짜리에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대부분 2장짜리에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고요. 마지막 외울 것만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재무상태표를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취업하셨는데 직장 상사분이 재무상태표 말고 대차대조표 갖고 오래. 그러면 재무상태표 갖다 주면 돼요. 용어가 바뀐 거예요. 이게 국제화 시대에 맞추면서 저 처음 배울 때는 대차대조표였거든요. 근데 국제화 시대에 맞추면서 국제회계로 이렇게 좀 변형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쯤에. 근데 그때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용어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요건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인데 요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목요일날. 그리고 시점이라고 나오면 요날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0일. 그래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인데 재무상태라는 게 뭐 별거 없습니다. 재산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상태요? 재산상태. 그래서 재무상태가 좋아. 그러면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그래서 자본은 누구 돈이죠? 네, 내 돈, 회사 돈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본이 많네. 그러면 재무상태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튼튼한 회사니까. 근데 이 회사는 부채가 많아. 그러면 위험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부채는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 얘기를 해야죠. 부동산 얘기.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요. 요즘 평균 5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평균 5억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동네를 떠나서 대부분 다. 그래서 5억짜리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요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빚을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 다음에 내 돈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2억. 이게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TV에서도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누가 TV에 나와갖고 자기 100억대 자산가래.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원래는 TV에서도 이제 유혹하려고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내부를 봐야 돼요. 100억인데 만약에 본인 돈은 30억이고 빚이 70억이야. 이러면 솔직히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여줘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프로도 있었거든요. 소개팅하는 프로였어요. 근데 거기 여자였나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홈쇼핑 사장이라고 나왔어요. 그 쇼핑몰. 네, 쇼핑몰 사장. 근데 거기에 나중에 친구가 댓글 달았거든요. 얘 매출액 100만 원도 안 돼요. 네. 알맹이는 안 보여주고 대부분 껍데기만 보여주죠. 그래서 매출액도 매출액 1억이래.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1억 팔았는데 1000만 원 남는데 그러면 장사할 필요 없죠.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장사할 필요 없잖아요. 1000만 원 벌려고 장사해요? 그러니 회사 다니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쪽에 조금 더 열광을 하는 거죠. 와, 이 회사 100억 번대. 예, 매출액이 100억이래. 근데 솔직히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 아파트 얼마짜리를 갖고 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빚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돈보다 뭐가 많아요? 빚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TV하고 뉴스하고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난리 나는 거죠. 왜요? 집값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굶어 죽게 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런 집이야.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져서 3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 갚고 나면은 이 사람은 땅바닥에 내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돈 2억이 들어갔는데 예,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도 영끌을 했잖아요. 그냥 대출 받았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대출 받았으면은 한 3% 4% 이럴 건데 영끌해서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들은 막 10% 넘을 수도 있어요. 신용 대출 받아버리면 거의 막 9% 10%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사금융에까지 손댔어. 그러면 진짜 20% 육박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영끌이잖아요. 영끌이 뭐예요? 다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는 거예요. 대출이란 대출. 그래갖고 집 샀어.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으쌰으쌰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열광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거를 왜 안 좋아하냐면 대출이 3억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이자면은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저는 은행에다 이자를 주느니 뭐 이게 비싸게 팔릴지 싸게 팔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그 확정되지 않은 거에다가 모험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합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험을 못 해요. 안전하게 가는 사람들은 원래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모험 거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쪽박을 차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근데 이거 알고 계십시오. 돈 좀 있으면은요 사기꾼들이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돈 벌었다고 소문 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기꾼들이 붙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망하는 사람들 은근 많잖아요. 왜 그래요? 다 사기꾼들이 붙어서 그래요. 처음엔 되게 잘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계약금으로 막 몇십억 받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아니 그 어떤 연예 프로에서 봤는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커피숍 영업 직원이래요. 네, 와갖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나중에 운동선수 그만두고 뭐 해 먹고 살 거냐. 지금 돈 받은 걸로 커피숍 하나 차리자. 네, 그 돈이면 실컷 차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유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근 계약금 받아갖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은 있어 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뭐 가게 차리자, 식당 하자, 뭐 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고 시작하니까 잘된 케이스보다는 뭐가 많아요? 안 된 케이스들이 많죠. 왜냐하면 알고 시작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르고 시작하면 더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로또 1등 되면 다 계획 세워놨어요. 그거 갖고 그냥 저는 와이프한테 좀 주고 전 절에 가려고요. 진짜로. 한 3년만 공부하려고. 1등 되면. 근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1등은.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신에 계신 것 같아요. 너는 이제 공부는 아니다. 참고로 남들은 4등 얼마죠? 로또 4등? 5만 원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기타 소득이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이거 전환세무 이금 문제 있어요.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로또 4등이 5만 원이에요. 옛날에는 로또 4등을 비례해서 줬거든요. 몇 프로?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5만 5천 원이야. 그러면 은행 가서 받아야 돼요. 세금 띄고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4등이 5만 원으로 통일이 된 거예요. 왜냐면 기타 소득세라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있어요, 진짜로. 로또 복권으로 나온 건 아니고 얼마까지 세금 안 내냐? 5만 원 세금 안 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0년 가까이 사는데 저는 5만 원도 돼본 적이 없어서 5천 원만 어떠다 한 번씩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으로 살고 있죠. 안 될 건가 보다. 그래도 그놈의 혹시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간이라고 나오면 요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경영성과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수익이 크면은 경영 잘한 거고 비용이 크면은 경영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이 만약에 100억이에요. 비용이 만약에 80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몇 억 되는 거예요? 20억. 요걸 계산해 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세부사항은 추후에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벌었냐, 얼마 썼냐, 얼마 남았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래. 왜냐면 얼마 남았냐가 이게 곧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 그러면 내가 올해 사업 잘한 게 되는 거고, 이게 작거나 아니면 손해를 봤어. 그러면 내가 사업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없어진 프로 중에 저기 백종원 아저씨의 골목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백종원 씨가 가장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가 계산하시라고. 왜냐면 원가 계산을 해야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아.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남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는 되게 단순해요. 가성비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럼 하지 마. 왜요? 남는 게 없으니까. 대충 했는데 남는 게 많아. 열심히 해야죠. 맞죠? 그래서 회계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이익이 많이 나는 방법이 있네. 그럼 그 방법을 써야죠. 근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없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명 합법적 탈세. 법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걸리진 않는 것. 이런 걸 찾아서 합법적 탈세라는 건 있는데, 일명 합법적 탈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론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세금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중에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터지는 거예요? 불법 저질렀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근데 왜 불법에 손댈 수밖에 없냐면은 불법에 손을 대야만 내가 남는 게 어떤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김치 공장 얘기 들으셨어요? 하나 또 터졌잖아요. 네. 그 명인으로 인정받으신 분인데 그 지방에 있는 김치 공장 한 군데에서 썩은 거 갖고 김치 만들었다고 거기 내부자가 폭로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처음이 아니래요. 네. 어느 기사에 떴는데 과거에 그 똑같은 공장, 똑같은 위치에서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또 김치 문제로 한번 터졌었던 공장이래요. 거기가. 옛날 것까지 이렇게 나온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처음이 아니고 이번에가 두 번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렇게 먹는 거에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 유충 알이었었나? 그거 관련돼서 한번 김치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도 그 공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요번에도 또 똑같은 공장이라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은 좀 혼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바깥에 나가서 안 사 먹고 열심히 집에서 해 먹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엔 솔직히 안 하긴 하는데 과거에는 자주 했었거든요. 요즘 안 하는 게 코로나 걸렸다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요. 일단 꼬맹이가 제 곁으로 오면 코하고 입을 막고 와요.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게 각인이 돼버려갖고 확실히 애기들은 각인되면 이게 푸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나중에 꼭 요런 회사를 가십시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정의는 요거 두 개만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시점이랑 여기에 있는 기간이랑 바꿔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재무 상태랑 여기에 있는 경영 성과랑 어떻게 해요? 바꿔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무 상태표라고 해놓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재무 상태. 그러면 요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재무상태표는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우고 있는 것들, 그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공부하는 거는 언제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면접 볼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지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이거 얘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시험 보는 데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 그 직업상담사 여기 있잖아요. 네, 저희 학교에서 그 수업하고 있는 반 중에 직업상담사라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면접 보러 가면요 컴퓨터에 앉혀갖고 양식 하나 준대요. 이거 만드시라고. 몇 분 안에 이거 만드시라고. 못 만들면 탈락. 테스트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자격증이 있어도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안에서 또 상중하가 또 갈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봤는데 자격증은 있는데 너무 못해. 네, 이런 사람들을 써본 데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격리 직원 뽑을 때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있어요. 보증인 세우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에서 과거에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사장님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뭔가 문제가 터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아직도 보증인 받는 데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엔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아직도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증인 세우라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삥땅 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아파트 쪽에서 격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진짜 대박이신 분 한 명 있었어요. 이거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신입으로 들어왔거든요. 학원에서 10월 달까지 수업을 듣고, 아파트 격리 학원에서. 그리고 11월 달에 취업했거든요. 취업하고 일주일 후부터 회사 돈을,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관리 사무실 돈을 횡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갖고 횡령을 한 거예요. 이분은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횡령하려고. 그래서 한 달 후인가, 한 달 반 후인가 걸렸는데 1억인가 2억을 해드셨대요. 횡령해서. 근데 원래 횡령이라는 건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장부를 조작을 해요. 근데 그분은 장부 조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통장에서 돈을 빼갖고 내 통장에다 넣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원래 대부분 횡령은 경력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아, 요거 요렇게 맞추면은 이거 걸릴 확률이 적어.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입인데 들어가고 일주일인가 열흘 후부터 횡령했대요. 그래서 걸렸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 회사에서 다 돈 이렇게 메꾸고 그 사람이 이제 고소하는 걸로 해서 끝났다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아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건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시험에서 주석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는데, 저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회계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회계는 이미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거에 내가 내용을 이해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원리 원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다가 내 지식을 거기에다 뭐 하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좀 회계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 하세요. 뭐냐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 상상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건 A입니다. 그러면 아, 얘는 A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회계의 장점이자 단점. 그래서 과거에 한번 수강생하고 한번 싸울 뻔했는데, 그분이 프로그래머예요. 네, 프로그래머인데 또 수업도 짧은 야간반을 들어왔어. 야간반은 키포인트만 딱딱 찍고 다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야간반은 60시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기출문제까지. 네. 그러니까 딴 거 할 시간 없이 그냥 키포인트만 쭉쭉쭉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 당시엔 좀 다툼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본인이 급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회사가 잘못된 거예요. 한 달 후부터 그 프로그래머가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회계라는 게 한 달 만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다녔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밍 파트에 팀장님이 있어요. 그 팀장님이 대부분 뭐 세무사나 아니면 회계 경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면 다 글씨로 써줘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그림 그려줘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은 그거 뭔지 모르고 그냥 여기에 있는 금액은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프로그래밍만 짜거든요. 왜냐면 두 개 다 이해해서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월급 많이 주고 해야만 구할 수 있을 정도. 왜냐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는 거 바쁘지 회계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그랬었어 갖고 초반에 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왜 그랬었냐면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상상력이 좀 뛰어나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딱 치면은 결과값이 딱 나와요. 맞죠? 근데 회계는 결과값이 나오려면 1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급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한 수업 한 3, 4일 듣고 자기 못하겠대. 그러면 전 문 열어드리고 보내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회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도 못해요. 3, 4일 만에 뭔가가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든지 다
끈덕지게 해갖고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공부해서 빨리 따갖고 빨리 돈 벌고 싶어. 근데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 아니면 대출 관련돼서 사기치는 애들 아니면은 이제 나를 뺏어가려고 하는 애들,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이지. 절대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주신 얘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남의 돈은 더러운 거야. 남의 돈 뺏어오려면 그만큼 내가 나쁜 얘기도 듣고 내 자존심도 그거 해야 되고. 남의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해주신 얘기가 남의 돈은 더러운 거야. 남의 돈 벌려면 쉽지 않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건 되게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후회하는 건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을 때 공부 좀 할 걸. 그건 성인 되면 다들 후회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을 때 공부 좀 할 걸. 왜냐면 뭐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성공을 하려면 그래도 학벌이라던가 이런 걸 아직까지는 중시하잖아요. 뭐 지금 많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학벌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스카이 나왔어. 그럼 옆에서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스카이 나왔어. 그러면 눈빛이 우러러 보는 눈빛으로 바뀌는데, 나 지방대 나왔어. 그러면 아유, 그럼 니까지 그런 그렇지. 약간 이런 눈빛? 아직은 있어요. 뭐 나중 되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원리 원칙을 배우시는 건데 저희가 쪽지 시험 볼 게 총 4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마지막 쪽지 시험 볼 게 교재에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요거까지만 하고 섰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제가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어요. 요거 번호되어 있는 거, 현금이라고 써 있는 거 1번에 마지막 시간에 그거 피시면 돼요. 현금이라고 써 있는 거. 현금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요. 교재는 어디 갔냐? 잠시만요. 교재가 좀 바뀌어서 여기 있네. 교재는 저기 38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아니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영어로 T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T계정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T계정. 근데 요즘에는 그릴 일 없어요. 누가 다 그려줘요? 컴퓨터가. 또 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처음에 배웠을 때는요, 저희는 항상 2개 들고 다녔어요. 주판하고 자. 근데 자가 왜 필요했냐면 이거 그리려고. 맨날 T자 그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참,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기계처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기계처럼 안 알려드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요즘 시험은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문제 푸는 기계였어요. 답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답은 맞아. 기계처럼 푸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이거야. 외워.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배우면 합격할 확률이 과거보단 줄어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학습 방법이 바뀌어갖고 이해력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과거보다. 그래서 회계도 약간씩 문제들이, 이해적인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갖고. 그래서 앞으로 왼쪽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왼쪽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차변. 네. 그 다음에 회계에서 오른쪽은 없어요. 오른쪽 대신 뭐라 그래요? 대변. 그래서 제가 아까 원칙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회계는 차변과 대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차변, 자본이 줄어들면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인데 여기까지는 교재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약간 달라집니다. 거기 교재에는 대변에 수익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네, 저희는 그거를 발생을 증가로 외울 거예요. 증가나 발생이나 똑같긴 합니다. 증가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차변의 수익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 증가, 대변의 비용 감소. 이렇게 저희는 10가지로 외울 거예요. 근데 원래 이론상에는 8가지가 맞는데 이 10가지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원래 수익 증가는 많은데 수익 감소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반품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물건 팔았다가 거래처에서 반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100건 팔았다 그래서 100건 다 반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도 똑같아요. 돈 썼다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샀어. 그래서 돈을 썼는데 갖고 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 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서 반대로 반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 썼다가 다시 돈 받았으니까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론에서는 증가 쪽만 있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감소도 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특수 케이스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이론상에서는 8가지인데 저희는 몇 가지 외우실 거예요? 10가지. 그래서 이렇게 총 4기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요거 있었죠.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하나랑 그 다음에 질적 특성 2가지 요 종류.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T계정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4가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에 그 한 장짜리 있으시죠? 그거 문제풀이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